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김희영 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제는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다면 이제는 일반 사업자로 할지 또는 간이 과세자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하시게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간이가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신다면 간이가세나 일반 가세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가 뭐냐? 이거는 지금 부가세법상 사업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이 두 가지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로 크게 나뉘고요. 면세 사업자에는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그런 인적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재화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거, 뭐 쌀이라든가 저희 식료품들 있죠. 쌀이라든가 뭐 가공되지 않은 뭐 현미 뭐 이런 것들, 쌀, 보리, 벼 뭐 이런 것들 면세가 되고요. 그리고 의료보건 용역. 이 이제 면세의 대표적인 용역입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고요. 거기에서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에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나누는 건 간이 과세자가 아니면 무조건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의 기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해야 된다. 개인 사업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공급가액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을 의미하고 공급대가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액의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간이가세를 판단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일반 가세자는 이제 매출세 납부세액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고요. 간이가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출세액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지게 되고요.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지게 되는데요. 이 납부세액에서 수취세액 공제를 빼서 계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을 받게 되면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10%가 적용되는데 반해서 여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제 각각의 업종이 사업자분들 각각의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가가치율 보시면 이 부가가치율을 10%에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0.5%에서 3%까지 굉장히 저렴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매입세액도 줄어듭니다. 매입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같이 곱해주기 때문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시에 줄어들어서 동시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간이가세자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반면에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금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절대 발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과세 기간은 일반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2월 30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1년에 두 번 과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확정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1월 25일 그리고 7월 25일 각각 두 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과세 기간을 잡기 때문에 한 번만 확정 신고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1월 25일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는 이제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이 과세자가 유리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가세자를 아무나 적용할 수는 없고요.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 가세자이신 분한테 사업을 양수받았던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양도받았다거나 그래서 일반 가세자면 일반 가세자로 일단은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전년도 기준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대가가 공급
가액에다가 매출액에다가 매출액의 10%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으로 봤을 때는 2,400만 원이었는데 두 개를 합산하니까 2,400, 2,500, 4,900으로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업종 특성상 간이가세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광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도매업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뭐 임대업, 일정한 뭐 과세 유흥 사업이라든가 전문 자격 사업 이런 것들은 간이가세 적용이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이시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조업 중에서 과자점업이라든가 양복점업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 업종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은 간이가세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 개시자라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일단은 간이가세 적용 배제 사업을 영위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간이가세가 적용이 배제가 되는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그러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창업을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업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간이가세자로 일단 창업을 하시고 나중에 가세 유형을 전환한다든지 또는 이제 간이가세를 포기한다든지 해서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이가세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한번 하면 간이가세자로 한번 하면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을 이상이게 되면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과세 유형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4,800만 원을 미달하지 않고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요. 또 이제 간이가세 포기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그 간이가세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바로 간이가세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중하셔야 되는 건요. 간이가세를 한번 포기하시면 3년간은 계속해서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간이가세를 판단하실 때 포기를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를 판단하실 때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니까요.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